하지만 아무리 그녀가 돈을 쏟아부어도 그의 마음을 얻기는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 범행이 일어난 날짜는 5월 23일 오후 4시 이전이었습니다. 자, 위치는요,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타카오카 용의자가 살고 있었던 집 아파트 5층이었습니다. 자, 피해자 남성은 루나 씨였고, 자, 범행을 한 이유는 살이를 가지고 이 남자를 정말 죽일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남성의 복부, 가슴을 수차례 찔렀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 남자는 중환자실에 들어간 상태고 중태라고 합니다. 자, 그럴 때 왜 이 남자를 찔렀냐, 왜 남자친구를 찔렀냐라고 하는 이 여성의 대답은 이랬다고 합니다. 좋아해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죽여서 함께 죽으려고. 죽으면 계속 같이 있을 수 있으니까. 라고 했다고 합니다. 자, 또한 경찰에 신고한 거는 타카오카 유카 본인이 아니고 우미우미라는 닉네임을 가진 어떤 여성이었습니다. 사실 그 처참한 피투성이 바닥을 보고 나서 이 전화를 경찰에 신고하면서도 벌벌벌벌 떨었다고 하면서 이 상황이나 그때 그 상황이나 이 여성의 눈빛을 잊지 못해서 너무 고통스럽다라는 여성이 있었는데 그 여자의 트위터가 있어서 제가 또 그 여자의 트윗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와 함께 보실게요. 자,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트위터가 있어서 제가 몇 가지를 다 가지고 와봤습니다. 약간 조금 글씨 한번 크게 해서 보여드리고 나중에 제가 지금 바로 통역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트위터에 되게 많이 써있었어요. 우미우미다요 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트위터에서 이렇게 있었었는데 우미우미라는 게 바로 이 여자의 닉네임이었던 것 같아요.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써있는 이 글을 보면, 자, 이게 뭐, 그 경찰이 준 약간 이렇게, 이런 띠를 가지고 있죠. 목격자라서 이 여자가 이렇게 지금 그, 신문? 조사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여자가 트위터에 뭐라고 썼냐. 현장을 본 것도, 신고한 것도 단 한 명. 나밖에 없어서 늦게까지 계속 조사가 시작됐다. 피가 난자한 현장을 계속 촬영시켜서 머리가 돌 것 같고 몸이 계속 떨려서 정신적으로 정말 죽을 것 같다. 친구가 마중 나와서 나를 데리러 와줬다. 고마워. 근데 지금 다들 내가 범인이라고 생각하고 떠들고 다닌다고 경찰이 절대 사진을 찍지 말라고 말해줬어. 자, 또 다른 트윗. 사람의 기분도 생각하지 않고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도 모르고 우미우미가 피투성이로 서 있다가 경찰에 둘러싸였다는 정보가 멋대로 나돌고 있어. 나를 범인 취급하고 우미우미가 아무 남자나 찔러서 잡혔다. 이렇게 우쭐대며 떠들고 다니는 물장사하는 녀석들. 그리고 트위터 애들도 너무 많아서 난리 법석을 떨고 있지만 범인은 이미 잡혔는데 이 끝없는 소문의 정글 같은 건 뭐야? 자, 또 다른 트윗입니다. 우미는 범인이 아니야. 안 찔렀다고. 웃기지 마. 신고했다고 내가. 너희들 사람이 무참히 찔린 상태였고 피투성이 인간을 2명이나 목격하고 거기다가 내 옷에까지 피가 묻어서 내가 얼마나 무섭고 정신이 이상해질 정도였는지 모르면서 지금도 마구 떠들고 있네. 나는 그 남자의 생명의 은인이라고 라면서 이런 여러 가지 트윗을 썼어요. 자, 우미우미라고 지칭한 어떤 여자인데 이 여자의 얼굴을 조금 보여드릴게요. 이 트윗은 잠깐 지울게요. 이 여자의 얼굴은 바로 이 여자입니다. 자, 우미우미다요 라면서 여기 이렇게 이 여성분이었는데 이 여성분도 약간 이미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밤에 일하는 직종을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처음에 트윗을 올렸을 때 야, 그녀가 사람을 찔렀다라면서 모두 이 여자가 범인일 거라고 소문이 막 돌았었는데 그래서 이 여자가 몇 번이 그 트위터에다가 나는 범인이 아니고 나는 신고한 목격자다. 내가 신고했다. 나는 그 남자의 생명이 은인이다 라면서 막 트위터에 화를 냈었어요.
자, 그녀가 왜 이 사건을 보게 됐냐면 사실 그 맨션에 친구가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자기 친구 집에 도착했는데 그때 이 맨션 1층에 피가 낭자하고 피 묻은 2명의 사람이, 한 명은 쓰러져 있고 한 명은 피칠갑을 해가지고 여자가 담배 피고 있고 막 이렇게 돼 있었던 거야. 그래서 사실은 그녀의 친구라고 하는 게 타카유카 유카가 아니었냐 라면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그녀를 추궁했었어요. 자, 그녀는 유흥업소에서 단란주점에서, 그러니까 뭐 캬바쿠라 이런 데서 일하고 있던 여성인데 아마 지금은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람들이 말했던 것처럼 이 우미우미라는 여성이 타카오카이치의 친구였다고 하면 아마 그 가부키초에서 밤에 일하는 직업을 가진 동료가 아니었냐라고 사람들이 막 의심했는데 사실은 이 그녀는 타카오카 유카라는 여성과는 모르는 사이였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또 다른 트윗을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정신이 안정되지 않는다. 잊으려고 해도 그 여자의 눈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다.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는 깨끗한 벽조차 피로 보인다. 인간의 공포는 남에게는 절대 전해지지 않는 그런 충격이 있다고 생각해. 지금까지의 나도 이런 경험을 하게 될 줄은 몰랐어. 내 친구가 계속 내 옆에 있어주긴 하는데 난 눈을 감을 수 없어. 라면서 당시에 그 사건을 직접 목격했던 그런 충격과 트라우마에서 아직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 그녀가 어느 정도로 이 남성에게 집착했는지 그 증거물이 있어서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이 남자한테 집착했는지 보시면 깜짝 놀라실걸요? 자, 이 노트를 보시면 아실 겁니다. 빨간색 펜으로 적은 것 같진 않죠? 자, 그녀는 혈서로 뭐라고 썼냐면 스키라고 적혀있어요. 이게 뭐냐면 좋아해 라고 쓴 거예요. 조금 더 크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보시면 이쪽에 있는 이쪽과 이쪽에 뭔가 빼곡하게 적혀 있잖아요. 스키다요 막 이러면서 좋아해 이렇게 써 있고 죽일 거야 이런 글자도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 남자에 대한 그 사랑의 집착이 느껴지시나요? 자, 돈을 아무리 써도 이 남자를 호스트 넘버 3로 만들어도 자신의 사랑은 전해지지 않는다. 이 남자는 내 사랑을 받지 않고 있다.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그 낌새를 맞고 그녀가 굉장히 불안한 정신 상태에서 쓰인 걸로 보입니다. 자, 그 남자도, 이 루나씨도 호스트로서의 경험이 약간 부족했고 여성의 마음을 이렇게 다루는 그 고객들을 이렇게 잘 이렇게 접객하는 방법을 아직 그렇게 잘 모르고 있던 터라서 아마 그녀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던 게 아니냐라는 게 사람들의 의견입니다. 자, 이제 이 그녀가 얼마나 집착스러운 여성인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거는 약간 잔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현장 사진이거든요. 현장 사진인데 약간 잔인한 거 못 보시는 분들은 잠깐 눈을 감고 계셔도 될 겁니다.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당시 현장 사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약간 크게 해서 보여드리면 남자가 뒤에서 쓰러져 있고 여자는 남성 옆에서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담배 피면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합니다. 경찰이 왔는데 경찰은 보지도 않은 채 이렇게 담배를 피우면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고 있었어요. 자, 타카오카 씨는요 자신의 남자친구를 막 찌르고 나서 경찰한테 이렇게 말해요. 그를 찌르고 나도 죽으려고 했어요. 자, 타카오카 씨에게 찔린 남성은 사실 그 방에서 찔린 다음에 살아나려고 아파트 1층 입구 부근까지 겨우겨우 도망을 쳤어. 그런데 그녀는요, 도망가는 루나 씨를 끝까지 쫓아가지고 1층까지 따라 내려옵니다. 그리고 타카오카 씨와 그 남성, 피투성이 남자를 본 이 우미우미라는 여성이 신고를 했고 그때 경찰이 출동한 거죠.
자, 그 여자는 이 타카오카 씨는 경찰한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무데도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를 떠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가 1층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저도 따라 내려온 거예요. 그를 찔러 죽이고 그가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본 뒤에 나도 죽을 생각이었기 때문에 따로 구급차를 부르지 않았어요. 그를 죽이고 그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나서 나도 따라 죽으려고 했기 때문에 구급차를 부르지 않았다. 119에 신고하지 않았다라고 경찰한테 말했다고 합니다. 자, 그들이 만난 건 2018년 10월 달에 첫 만남이 있었대요. 자, 타카오카 씨가 당시 점장을 맡고 있었던 그 걸즈바에 이 루나 씨가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둘이 친해지면서 자연스럽게 타카오카 씨도 루나 씨가 일하는 호스트바에 출입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사건 발생 며칠 전부터 이 사건이 일어났던 이 맨션 아파트에서 둘이 함께 지내게 됐다고 합니다. 자, 근데 그녀는 왜 이렇게 사랑하는 남자를 죽였을까? 자, 사건 당일 타카오카는요, 이 남성 루나 씨가 돌아오기를 방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대요. 하지만 루나 씨는 좀처럼 돌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그때 이 타카오카 씨의 머릿속에 떠오른 건 이렇게 생각했다고 해요. 너무 슬퍼. 너무나 슬프고 처참하게 죽고 싶어. 어떻게 하면 그가 나를 좋아해 줄까? 어떻게 하면 그가 나를 바라봐 줄까?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자, 그녀는 경찰에게 함께 하기 위해서, 그와 쭉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는 나는 그를 죽일 수밖에 없었어요. 라고 말했대요. 쭉 같이 있으려면 둘이 같이 죽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죽이려고 했다 라고 한 거지. 그리고 그 남자가 죽어준다면 좋아, 계속 함께 할 수 있어 라는 말이 현실이 될 줄 알았다고 했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타카오카 유카 씨가 계속 그 남자 루나 씨를 기다렸고 루나 씨가 늦게 집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둘은 성관계를 나눴다고 해요. 그런데 성관계 중에 이 루나 씨의 핸드폰에서 다른 여자한테 전화가 온 거야. 그 다른 여자한테 전화가 온 걸 보고 눈이 뒤집힌 그녀는 칼을 들고 그를 찌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남자는 너무 갑자기 찔린 것도 있고 너무 놀라서 살려고 막 도망을 나와서 맨션 1층까지 겨우겨우 도망을 왔는데 그녀는 그를 놓아주지 않고 경찰이 올 때까지 그의 옆에 쭉 앉아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전화를 할 때 누구한테 전화를 했냐? 바로 이 남성에게 걸려온 그 여성에게 전화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너 때문에 찔렀어. 너 때문에 그를 찔렀다고! 라면서 이 전화한 게 바로 그 상대방 여자한테, 라이벌 여자한테 전화를 하고 있었던 거라고 해요. 너 때문에 찔렀다. 너 때문에. 그래서 이 루나 씨가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던 건지 아니면 호스트라는 직업상 어쩔 수 없이 많은 여성에게 연락이 오는 건 어쩔 수 없는 건데 그것조차 그녀는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죠. 자, 그리고 경찰이 왔는데도 여유롭게 담배를 피면서 전화를 하고 있는 이 이미지가 너무너무 충격적이어서 일본과 한국에서 이 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메네라의 이 여성, 이 타카오카 유카 씨가 생각한 슬프게 죽는 방법, 우리 둘이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자, 타카오카 씨가 경찰한테 말했다는 거, 일본어로 하면 이렇습니다. 스키데 시카타 나카타 노. 지분も 死のうと思った. 스키데 시카타가 나카타. 너무너무 좋아해서 어쩔 수 없었어요. 지분모 신호 또 못다. 나도 죽으려고 했어요. 이게 실제로 그녀가 경찰한테 말했던 말입니다. 자, 그녀는 어떤 여성이었을까요? 그녀의 동창생 인터뷰가 있어가지고 그 자막이 있어서 제가 자막만 따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뭐라고 적혀 있냐. 이게 동창생의 인터뷰 그 자막 중 하나였는데, 그냥, 뭐라고 말하면 그냥 보통이었어요. 근데 너무너무 조용한 여성이었대. 너무너무 조용했대. 그리고 약간 불안정한 느낌도 있었어요. 라는 게 바로 그녀의 중학교 동창생이 한 말이었습니다. 자, 어떻게 말하면 보통보다는 더 조용하네. 그런데 뭔가 조금 불안정한 느낌이 드는 여성, 아이.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도 보면, 야, 근데 아까 봐봐. 틱톡 봤을 때 막 이렇게 막 웃고 떠들고 막 이렇게 막 연기하면서 노래 부르고 이랬던 건데, 중학교 때는 너무너무 조용한 여자. 보통보다 더 조용하네. 라고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녀가 그 일하고 있었던 도키메키 걸즈바라는 그 걸즈바에서 어떤 촬영이 있었어요. 촬영이 있었는데 메네라 여성이라는 그런 타이틀로 그 나왔던 그 영상이 있는 거야. 그녀가 방송했던 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가지고 왔습니다. 그녀가 촬영했던 그 촬영본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지금부터 보여드릴 건데 볼륨이 약간 작아요. 이 영상 자체가. 그런데 제가 통역을 해드릴 거니까 볼륨 조금 작은 점 이해해 주세요. 자, 여기 대머리 저분이 아마 사장님이세요. 그리고 이 두 번째 이 여성, 저 여성이 바로 타카오카 유카씨입니다. 자, 어떤 내용이 뭐가 있는지 함께 보실게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건 통역해드리지 않을게요. 자, 뭐 텐조 불러드리겠습니다. 메네라 이런 말이 나오죠. 자, 메네라 데가 고자이마센 와라 이렇게 되는데, 메네라는 아니에요 라는 뜻이긴 해요. 메네라 텐조에 이러는 거야. 메네라 점장입니다. 약간 이렇게 소개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니에요. 그냥 보이게 이렇게 생긴 게 약간 메네라 같은 거지. 메네라 아니에요. 그러면서 유니크나 캐라가 오시기 때문에, 유니크한 약간 뭔가 특이한 그런 캐릭터가 너무 세가지고 요즘에 약간 잘 뭐 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치방 유니크, 가장 조금 특이한 유니크한 애다. 약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 뭐 애니송, 애니메이션 송에 뭐 빠져있다 뭐 이런 거. 그래서 뭐 이런 거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그런 거. 그리고 자기는 뭐 건담 시대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건담 시대의 오너상. 그래서 뭐 무슨 말 하는데 무슨 말인지 별로 중요한 거 아니고 말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아, 내가 이거 말하면 나 또 메네라처럼 보이니까 말 안 할래 라고 말한 거야, 이 여성이 지금.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더 듣고 싶잖아. 근데 이게 뭐라고 표현한 거냐면 여러분, 크리스마스 이브 아침에 카테타 니토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내가 키우던 니토가 뭐냐면 그 정확한 직업이 없이, 일정한 직업이 없이 그냥 이렇게 있는 사람들을 니토라고 하는데, 자기가 키웠던 니트가 있었는데 그런 남자가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런데 바람 피는 걸 발견한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자기가 키웠던 니트가 있었는데 그 남자가 바람 피는 걸 내가 발견했어. 그래갖고 때리면서 싸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야, 키웠던 니토라고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남자가 이렇게 머리 때리면서 메네라 이러는 거야. 너 메네라야 이렇게 때리는 거지.
그러면서 막 되게 충격이라고 지금 이거 영상을 만든 사람이 하는 거지. いや別れたんですけど普通に仲良くしててで普通に飲んでて朝起きてみたいな 그러면서 그 남자랑 헤어졌어라고 했는데 헤어졌는데 그냥 보통 사이좋게 술 먹고 아침에 같이 일어났어. え違う 다이브 오픈다네. 그러니까 이 남성은 너 되게 오픈 마인드구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違う仕事辞めますもん。 그 자기는 만약 이러면 난 일 그만둘 거야. 養わない買われたいんで。 나는 키움을 당하고 싶으니까 약간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그래서 이게 실제 그녀가 했던 인터뷰 촬영 영상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사귀었던 남자라고 표현하지 않고 내가 키웠던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애가 바람 펴가지고 막 싸우면서 막 몸싸움 해가지고 싸웠어. 그러니까 헤어졌냐고 그랬더니 아니 헤어졌는데 그냥 보통 사이좋게 술 마시고 아침에 같이 일어났다고 하니까 뭔가 정상적인 마인드의 여성은 아닌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이 남성이 나도 뭐 키움 당하고 싶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농담식으로 던진 거지. 그 옆에 있던 남자가 여자 머리 이렇게 탁 살짝 때리면서 매네라요. 그래서 매네라라면서 하는데 주변 사람들도 그녀가 약간 조금 매네라인 거를 인정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녀의 인스타 마지막 게시물은요, 2019년 4월이었습니다. 인스타그램에 마지막으로 게시된 사진은 2019년 4월 10일의 것으로 사건이 발생하기 한 달 이상 아무것도 게시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인스타 사진들, 그녀의 인스타에 있는 모든 사진들을 갖고 온 거예요. 제가 직접 그녀의 인스타에 들어가서. 자, 또한 그녀의 트위터 계정도 있었지만 계정은 삭제되어 있었고 어쩌면 그 트위터 계정을 그녀가 일하고 있는 그 걸즈바 그 오너가 트위터 계정을 관리하고 있어가지고 그녀가 이렇게 사건이 일어나자 그 트위터 계정을 삭제한 게 아닌가 라는 말들이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그녀가 체포당했을 당시에 그 영상을 보여드릴 건데요. 아마 굉장히 충격받으실 거예요. 자, 그녀가 체포당했을 당시의 영상입니다. 사진이고요. 그녀가 지금 잠깐 보셨지만 웃고 있습니다. 경찰에 체포당하고 있는데 이렇게 웃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약간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였겠죠? 체포당했는데 이렇게 웃을 수 있어요. 남자를 찌르고 나서 체포당했는데 이렇게 웃고 있는 게 이해가 안 돼. 자, 일단은 여러분들 이 사건을 직접 보고 그녀가 체포 당시의 그 상황을 실제로 봤었던 어떤 목격자의 인터뷰 영상이 있어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부터 그 인터뷰 영상 함께 보실게요. 連れて行かれる姿を目撃した女性は若い女性らしき方が連行されていくのを見ました。 되게 젊어 보이는 여성이 체포당하는 거를 봤습니다. 어떤 모습이었나요? 静かに連行されていってましたね。 그냥 되게 조용하게 연행됐어요. ことなく 그래서 막 저항하는 모습이 있었나요? 라고 했더니 저항하는 모습은 없었어요. 되게 그냥 조용히 체포당했어요. 라는 게 실제 목격자의 인터뷰 영상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녀의 또 다른 모습을 제가 조금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녀는 사실은 코스프레 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던 여성이었습니다. 자, 그녀가 코스프레 했던 사진인데요. 사실 이 좋아요가 엄청 많더라고요. 이 사진에. 좋아요가 막 1000개가 넘던데, 그 인스타그램에서도 그녀가 이런 사건을 일으키고 나서 인기가 많아진 건지, 아니, 원래부터 그녀의 가와이한 그 귀여운 얼굴 때문에 인기가 많았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코스프레도 굉장히 즐겨하는 여성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인터뷰 영상 보면 요즘에 뭐 애니메송에 그 만화, 노래에 빠져있다라고 했으니까, 아마 그녀가 약간 코스프레도 좋아하는 거랑 연관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녀의 얼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조금 귀여운 얼굴이잖아. 그래서 일본에서 지금 어떤 게 난리가 났냐. 야, 이렇게 예뻐? 이렇게 귀여워?
라면서 사실 이게 살인미수잖아. 사람을 죽이려고 몇 번이나 찔렀잖아. 그런데 그녀가 이런 사진을 인해서 인기가 생긴 거예요. 인기를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녀가 이번 사건으로 많은 남성 팬이 생긴 건 정말 아이러니하면서 어이가 없는 일인데 그 트위터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실제로 그녀가 너무 귀엽다 이렇게 하는 그런 트위터를 조금 가지고 와봤는데 자, 이렇게 써있는 트위터예요. 그녀를 따라하는 여성도 있어. 그녀를 따라하는 여성도 있고 귀여워, 막 너무 예뻐 이런 게 있어. 뭐라고 돼 있냐, 너무 귀여워서 흥분돼 라는 말도 있었고, 살인 미수범 타카오카 유카씨 너무 미인으로 화제, 귀여워서 남자들이 흥분, 야 이런 미인이라면 죽임 당하고 싶다,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었어요. 이런 미인이라면 죽고 싶다, 죽임 당해도 괜찮다, 귀엽다. 그리고 막 맨 얼굴 안경에는 맨 얼굴에 안경 꼈는데 쌩얼이었는데도 너무 귀여웠다, 미인이구나 생각했어. 타카오카 유카 너무 귀엽다, 악랄하긴 하지만 이런 미인이라면 살해당해도 좋을 것 같아. 타카오카 유카 슈퍼 사이코패스지만 보통 이 정도면 미인이지. 왜 얀드레나 메네라는 이런 미녀들이 많은 걸까? 엽기적인 사건인데 꽤나 미인이다. 타카오카 유카상 메네라 근데 너무 귀여워, 사랑합니다. 피 묻은 담배 굉장해요, 멋져요. 타카오카 유카씨 아마 메이크업하고 있으면 대단한 미인일걸? 피부도 깨끗하고 쌩얼도 예쁜데 거기에다가 약간의 수수한 이런 이미지가 있어서 굉장히 매력적인 여자야. 타카오카 유카 확실히 미인이긴 한데 아마 늙어 빠질 때까지 감옥에 있을걸? 타카오카 유카라는 사람 완전 귀여워. 쌩얼 플러스 안경 그리고 다른 사람이 찍어줬는데 이 정도면 절대적으로 귀엽지. 타카오카 용의자 야 너무 귀엽잖아, 어이. 이런 트위터가 되게 많이 있었어요. 자, 어쨌든 그녀가 사람을 죽이려고 했고 분명 피해자가 있는데 그녀의 이런 사진들이 떠돌면서 너무 귀엽다 이런 댓글들이 트위터에 너무너무 많았고, 그리고 정말 소름 끼치는 게 있는데 이 여성이 이렇게 담배 피고 앉아있었던 이 모습을 캐리커처에서 그림을 그린 거야. 미화시켜서. 그 사진들을 제가 지금 보여드릴게요. 자, 바로 이겁니다. 그녀가 담배 피면서 이렇게 찌른 걸 이렇게 미화시켜가지고 그림을 그려서 올렸어요, 여러분들. 이게 인스타에 실제로 올라온 것들 제가 가지고 온 겁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체포 당시에 뭐 귀엽다라는 사람도 있었고, 타카오카 유카가 메이크업하고 아까 틱톡이라던가 이런 인스타 사진들이 인터넷에서 확산되면서 너무 귀엽다라는 사람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안타까워하는 사람들도 있었지. 이게 말이 되냐. 살인 미수 용의자가 이렇게 인기가 많아지고 칭송받는 게 제대로 된 정신 박힌 사람들이냐라고 이런 조금 화제성에 대해서 우려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었습니다. 정말 도덕적인 문제로서 분명히 약간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범죄자를 영웅으로 보고 예술로 승화시키는 이런 문화. 자, 사실 서양에서도 제가 예전에 위험한 초대에서 가지고 왔던 포르노 배우였던 남성이 너무 잘생겼다는 얼굴로 인해서 그 남성의 팬이 생기고 막 그 남자가 감옥에 있는데 팬레터를 보내고 막 결혼해달라고 그러고 이런 사람이 분명히 있었는데, 일본에서도 이런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예나 한국에서도 그 절도 용의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 현상수배범 그 사진에 너무 예뻐가지고 그 여자의 팬클럽도 생기고 그런 적도 한국에서도 있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자, 여러분들 근데 일본에는 굉장히 이제 애니메이션이라는 말이 나와서 그런데 일본에서는 굉장히 약간 좀 엽기적인 애니메이션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녀가 남자친구를 찔러가지고 죽이려고 했던 이게 사실 그녀가 애니메이션을 좋아했으니까 이 애니메이션을 보고 따라하는 게 아니냐? 라는 말도 있었는데 그 애니메이션을 제가 예전에 기묘한 이야기에서 한번 가지고 온 것 같은데 스쿨데이즈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까봐 그 스쿨데이즈라는 그 만화의 한 장면을 가지고 왔어요. 저도 그 영화 그 만화는 잘 모르는데 이게 오버플로 상인 게임을 원작으로 한 일본의 TV 애니메이션 스쿨데이즈라는 이게 얀데레의 시초래요. 얀데레도 막 정말 막 그 남자 집착하고 약간 이런 것도 얀데레인데 이 얀데레가 주인공을 너무 좋아한 거야. 남자 주인공을 너무 좋아해서 점점 이렇게 마음을 잃어버리는 느낌으로 이 등장인물 사이온지 세카이라는 그 여자가 이 타카오카 유카랑 되게 비슷하다라는 말이 되게 많이 나왔어. 그래서 이 등장인물 제가 보여드릴 내용이 뭐였냐면 이 여자가 임신을 했는데 남자가 낙태를 하자고 뭐 했고 그래서 이 여자가 너무 돌아가지고 이 남자를 칼로 찔러 죽이는 그런 장면입니다. 잔인한 거 못 보시는 분들은 살짝 눈을 감고 계세요. 여러분 저작권이 걸릴 수 있으니까 노래 같은 건 중간중간 제가 조금 끊어도 될까요? 죄송합니다. 보여드릴게요. 스쿨데이즈입니다. 세카이? 밑에 카톡이 메일 문자가 왔는데 빡 목이 있고 그래서 그 여자 이름이 세카이인데 세카이가 보낸 메일이잖아. 보는데 막 내리니까 밑에 사요나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사요나라가 사실은 여러분 안녕이라는 말도 있는데 이런 남녀 커플 사이에서 사요나라는 이별을 뜻하는 거예요. 이별. 영원히 안녕이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여자가 이렇게 찔러 죽이는 거죠. 여러분들 저작권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래서 너무해! 이러면서 찔러 죽이는 거. 눈이 벌써 초점을 잃었죠. 그래서 이 여자가 되게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 남자를 찌르는 거지. 너만 카츠라라는 여자가 다른 여자가 있나봐. 카츠라라는 여자랑 행복해지려고 너만 막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찌르는 거죠. 그래서 과거 회상을 계속 몇 번 찌르는 거예요. 이 사건과 똑같죠? 그래서 이렇게 과거 회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찌르는데 죽어가는 남자를 지켜보는 거지, 나 여자가. 그래서 이제 약간 나는 진짜 되게 똑같다고 생각한 게 이 여자도 그랬잖아. 이 남자를 죽이고 이 남자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난 뒤에 나도 죽으려고 했다라고 하니까 정말 이 스쿨데이즈라는 장면과 너무너무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되죠. 왜냐면 이 여자도 지금 죽어간 남자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리고 중간에 정신 차리고 이제 도망가는 거지. 그래서 도망가고 나서 그녀가 집으로 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혼자 이렇게 엎드려서 울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제가 중간중간 끊으면서 말을 했던 건 이 노래가 예전에 저작권에 걸린 적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셨지만 정말 똑같죠? 내용이 이 만화랑. 그래서 애니메이션을 좋아했던 그녀가 정말 이걸 보고 따라한 건지 아니면 그녀 스스로 정말 즉흥적으로 남자친구를 찌른 건지는 그녀만 알 수 있겠죠. 자, 이거는 루나씨의 트윗입니다. 여기 지금 클릭해보면 되는데, 루나씨 현재 트위터가,
업데이트는 그쳤어요. 당연히 지금 병원에 있으니까 업데이트는 그쳤는데 굉장히 그를 걱정하는 많은 코멘트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클릭해서 들어가 봤는데 이렇게 적혀 있어요. 누구나 익명으로 질문을 보낼 수 있습니다. 회원을 가입하면 답변 알림을 보내거나 자신이 한 질문을 기록해둘 수 있습니다. 뭐 회원 등록하는 거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이 루나 씨에게 뭐 질문을 해보자. 이러면서 뭐 질문 그대는 이모티콘을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를 걱정하는 뭐 괜찮아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루나 씨에게 응원하는 글들을 이렇게 초크세트 이렇게 바로 직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이런 게 생겼더라고요. 제가 직접 들어가 보니까. 자, 현재 중태라고 하는 루나 씨. 자, 태어난 후에도 그가 과연 호스트 일을 할까라는 게, 만약에 호스트 세계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돌아갈까라고 하는 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자, 다행히도 막 칼에 여러 번 찔린 이 루나 씨는요, 목숨은 건졌다고 해요. 그런데 입원 중이고 꽤나 심각한 중태 상태라고 합니다. 사실, 그게 되게 좀 아이러니한 게 여러분들, 그가 목숨은 건졌잖아. 죽지 않았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이 루나 씨가 받을 벌이 약간 약해지지 않을까, 형벌이 약간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게 사람들이 걱정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이게 살인죄면은 뭐 좀 길게 약간 감옥에 있어야 되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집행 징역 5년 이하래. 징역 5년 이하나 3년 이하. 그리고 집행유예가 있고, 보호관찰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 그런 게 있고, 그러니까 형이 되게 낮더라고요. 이게 살인죄가 아니라 살인 미수죄니까. 그리고 그녀가 정신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었으면 그 벌이 조금 더 약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너무 짧다. 그쵸? 그래서 막 일본 사이트 찾아보니까 그녀의 길어봤자 5년 이하일 것이다.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자, 그녀가 경찰에 잡혔을 때 흉기는 어디서 났냐라고 했더니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흉기가 됐던 칼은 루나와의 새로운 생활을 위해서 제가 구입했던 칼이에요. 그리고 루나 씨는 이렇게 말했대요. 되게 좀 끔찍하고 소름 돋는데, 그녀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그를 찌른 뒤에 그가 나에게 좋아한다고 말해줬어요. 죽는다면 쭉 함께 할 수 있다는 말, 그 말이 현실로 된 거예요. 그를 찌르고 나서,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이 남자가 정말 죽을 수도 있다는 그 공포감에서 나 너 좋아해, 너 사랑해, 그러니까 그만해 라고 했던 것 같아. 그러는데 그녀는 내가 얘를 죽이고 나도 죽을 건데 네가 우리 같이 죽음을 앞두고서야 그가 나를 사랑한다고 해주는구나. 역시 내 생각이 맞았어. 그를 죽으면 우리는 쭉 함께 할 수 있고, 커봐, 그가 날 좋아한다고 했잖아. 이러면서 정말 그를 더 찔렀던 것 같아요. 이건 실제로 그녀가 경찰에게 했던 말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사건을 어떻게 보시나요? 너무나 사랑해서 그를 죽여서 영원히 함께하고 싶었다는 그녀의 말. 저는 너무 소름 끼치는데 이걸 과연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 이 재판 결과가 나면 다시 한번 제가 이 사건 결말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셨던 일본 맨헤라 사츠진 미수이 지켄, 살인 미수 사건. 자, 만족하셨나요? 궁금증이 좀 풀리셨나요? 그렇다면 좋아요와 구독, 신나는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서브 채널인 K스키 채널도 구독해주시면 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 도쿄 K장은 다음 주 금요일 밤 12시에 아프리카TV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좋은 밤 되세요. 사랑해요.